네, 안녕하십니까. 윤준 전문가입니다. 제가 오늘 해드릴 말씀들은 미국 증시에 있었던 얘기들하고 그다음 이번 주 8월 둘째 주차에 좀 한국 증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얘기들, 그다음에 우리가 그 내용들을 가지고 또 이번 주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전략까지도 준비를 해왔으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제가 좀 말씀드릴 얘기들은 미국 증시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일단은 미국 증시 마지막 금요일장 토요일장 흐름들을 봤었을 때 다우에서는 0.17% 하락, 그 다음에 S&P 500에서는 0.06% 상승, 그 다음에 나스닥은 0.87%가 오히려 하락들을 했어요. 최근에 상승 릴레이를 거쳐가지고 신고점을 계속 최고점을 계속 경신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미증시에 있던 우리 나스닥이 조금 하락들을 해주는 모습을 보니까 조금 지지부진하고 조금 안 좋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로 이제 미국 증시를 봤었을 때 일단은 기본적으로 하락했던 종목들을 위주로 보니까 MAGA라 해서 저희 미국에 있는 4대 기술주라고 있어요. 4대 기술주가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었고 테슬라도 저희 전기차 대표주인데 2.5% 하락들을 하면서 조금 아쉬운 모습들이 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흐름들을 봤었을 때 우리 어떤 또 이슈들이 있었고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또 하락들을 했나 하고 찾아봤더니 일단은 펠로시 하원 의장이 저희 백악관 추가 실업 수당 중심으로 해서 부양 정책 규모를 더 늘려달라고 이제 의사표현을 하면서 백악관에 조금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얘기들을 좀 많이 나눠주는 모습이 나와졌어요. 물론 내용들만 보면 좀 참 좋지만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한해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추가 실업 수당부터 해가지고 부양 정책의 규모가 적다라는 얘기고 그거에 대해서 더 늘려달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더 늘어나는 그 규모와 그 다음에 그 속도까지 봐야 앞으로의 그 미증시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을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 미국에 있는 일자리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코로나19가 지금 재확산하고 있고 지금 미국에 있는 일자리 회복세가 조금 많이 둔화가 돼 있는 것도 투자 심리에 조금 부담을 주는 요인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지금 일자리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미국 그 노동부에 따르면은 지난 7월 달에 일자리 수가 176만 개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시장에서 좀 예상을 했었을 때 마켓워치 기준으로는 168만 개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거보다는 조금 크게 대폭 상승을 소폭 상승이라고 할게요. 소폭 상승한 모습들이 좀 느껴졌었는데 일단은 저희 그 6월 달에 미증시에서 나왔을 때 479만 개라는 일자리 그 증가 규모세를 아직까지도 뚫어주지 못하고 코로나19가 아직 재확산하고 재봉쇄를 하면서 어, 흐름들을 조금 많이 못 끌어가는 느낌들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이제 좀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아직까지도 코로나19에 대한 리스크는 남아있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게 고용지표에 대한 얘기들 그 다음에 부양정책 관련돼서도 아직까지 크게 뭔가를 해주는 느낌들은 많이 없다라는 것들을 조금 미증시에서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단은 이런 느낌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한국 증시로 조금 이제 스케줄을 넘어가서 한국 증시에 대한 제가 스케줄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직접 적어놓은 건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8월 둘째 주차 증시 스케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월요일에는 한국파마 신규 상장이 일단 예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또 신규 상장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PNK 그 피부 임상 연구센터 공모 청약이 좀 있어요. 희망 공모가가 16,100원에서 18,300원짜리 공모를 원하고 있고 이 거에 대해서 최대 주주가 지금 대봉 LS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대봉 LS까지 같이 좀 체크를 하게 되면서 종목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월요일에는 조금 많이 올라올 수 있는 게 대봉 LS라는 종목이 조금 올라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스캘핑 하시는 분들은 대봉 LS라는 종목 좀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번에 1차 익절 단가로 잡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로고스 바이오가 무상증자를 예상되어 있어요. 359만 4,724주 추가 상장 예정 중이고 위세아텍 보호예수가 해제되기 때문에 위세아텍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차익 실현 매물들 나올 수는 있지만 그렇게 비중이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안전하게 조금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출렁거림도 조금 덜 할 수 있겠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월요일에는 가장 큰 이슈로 따지면 PNK 그 피부 임상 연구센터 공모 청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는 큰 특이사항 없습니다. 그 다음 화요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화요일 그 실적 발표가 굉장히 많이 예정이 좀 되어 있어요. CJ 제일제당부터 네오이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실적
발표 예정이고, 최근에 보면 실적 발표를 보고 신규 진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규 성장 실적 발표가 나오는 종목들은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실적 발표가 나온 후에 대부분 요새 하락하는 추세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재료 소멸로 많이 보시면 되기 때문에 실적 발표 나오는 종목들은 익절할 수 있는 익절 타이밍으로 잡으셔야 된다. 특히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주는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종목의 출렁거림이 더 심할 수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서 실적 발표 나오는 종목들은 항상 조심조심히 익절 단가를 좀 잡으시고 저는 대응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네 번째, 코썸바이오가 상장 폐지 예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썸바이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최대한 잘 마감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네온테크 보호계수가 해제되는데 이번에도 보호계수가 해제되면서 2661만 7456주 거의 이제 유동비로 따지면 71.76%가 지금 보호계수가 해제가 된다라고 합니다. 출렁거림이 굉장히 심할 수도 있고 차익 실현 매물들 나오게 되면은 대폭 하락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물량이기 때문에 네온테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급락으로 이어질 가능성 조금 열어두시고, 내가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최대한 저 아침부터 조금 대응을 세워서 조금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차익 실현 매물들 나올 가능성 좀 열어두시면서, 차익 실현 매물 많이 안 나온다, 일단은 뭐 큰 흐름들 없다라고 하면은 보유해줘도 괜찮지만 아침부터 좀 하락하는 모습도 느껴지고 조금 차익 실현 매물들 나오는 것 같다, 매도세 좀 강하다라고 하면은 빨리빨리 털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날 하락한다고 한다면 보호계수 해제 때문에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자, 다음 수요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수요일도 좀 얘기들이 있죠. 던파 모바일 중국 출시가 좀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움직여줄 수 있는데, 이때 영리머 소프트랩 신규 상장까지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흐름들을 보면은 IT 반도체주 움직이면서 게임 관련주들 따라붙어주는 흐름들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수요일이면은 옵션 만기일 전날이기 때문에 등락폭 굉장히 크게 움직이면서 좋아하는 넥슨GT라는 종목이 조금 올라올 가능성이 좀 돋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좀 종목들 흐름들 잡아줄 때 따라가줄 수 있으니까 일단 던파 그 모바일 중국 출시 예정인 거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7월 달에 고용 동향 발표를 또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오전 8시에 발표가 될 예정이니까 지표 체크하시는 분들은 꼭 오전 8시 미리 체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영리머 소프트랩이 또 신규 상장 예정인데 신규 상장 관련된 신규 상장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소프트센 추가 상장 예정입니다. 220주 220만 주 유상증자로 지금 추가 상장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 이미 공시는 떴던 거고, 그 다음에 추가 상장을 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큰 악재성으로 보기보다는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그냥 잘 대응을 하자라는 뜻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 이트론이라는 종목에 대한 보호계수가 해제가 됩니다. 1억 900만 6천 잠시만요. 1억 900만 964만 9,122주 순간적으로 말이 좀 버벅거렸는데 31.36% 정도 일단은 보호계수가 좀 해제될 예정입니다. 이트론도 지금 등락폭이 안 그래도 큰 종목인데 보호계수 해제되면은 널뛰기 종목으로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초보 중수까지도 저는 관심 안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비중도 굉장히 큽니다. 31.36%면 조심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키다리 스튜디오 굉장히 또 그동안 또 잘 움직였던 종목인데 보유수가 좀 해제가 되면서 57만 537주 약 3.37% 비중 자체는 큰 종목은 아니고, 일단은 뭐 주식 수가 많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뭐 엄청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금 옵션 만기일 전날이기 때문에, 옵션 만기일 목요일인데 옵션 만기일 전날이기 때문에 저는 이때쯤이면 한 번 정도 차익 실현 좀 정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옵션 만기일 또 예정이 되어 있고, 중국 기업 제품 사용 기업하고 해서 미 정부와 거래 금지 시행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기업에 대한 제품을 사용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서 미국에 있는 정부랑은 거래를 안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중국 기업 포함되어 있는 게 5개의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해당 내용들은 한 번 더 찾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이 신규 상장되어 있으면서 금호 HT, 그 다음에 알테오젠 무상증자 예정이고, 그 다음에 기업은행은 유상증자 예정입니다.
추가 상장 예정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목요일에는 제일 중요한 게 옵션 만기일이라는 거. 등락폭 굉장히 커질 수 있는데 안 그래도 지금 그 이슈까지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하락폭으로 조금 내용들 조금 안 좋게 작용할 수 있겠다. 저는 조금 종목들 조심히 대응해야 될 것 같아요. 목요일은 되도록이면은 수요일 전까지 종목들 다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전략은 마지막에 총정리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갤럭시 노트 20 사전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21일 날인가요? 저희 갤럭시 노트가 또 정식 출시가 되는데, 휴대폰 부품 관련주들이 이미 조금 흐름들 잡아놓은 것들이 있어서 이때 한번 1차 펌핑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좀 보시면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IT 반도체 아직 매집 안 하셨던 분들은 외국인 기관 매수 잘 들어오는 종목들, 그 다음에 차트 우상향 좀 틀어줄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그 휴대폰 부품주들이나 이런 것들 좀 체크를 잘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지표죠, 지표. 7월달에 월 출입 물가, 수출입 물가지수 발표 예정인데 오전 6시에 발표됩니다.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잠깐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집에 있으신 분들은 아침 그 식사 준비하시면서 잠깐 간단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세 번째, SM 그 실적 발표가 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체크 한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차적인 익절 단가로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 한일시멘트 신주 상장이 또 됩니다. 한일시멘트랑 EHLK 홀딩스 흡수 합병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신주 상장되는 거 마지막까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증시 증시 스케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이번 주 제가 조금 전략을 잡고 있는 거는 월화 단타 단기 종목들 또는 종가 베팅 종목들로 열심히 수익 보고, 수요일 날은 차익 실현 매물들로 내 현금 비중 40% 이상 확보해 놓고, 목요일 날 종목들 기다렸다가 오후 2시 넘어서 종목들 우상향 뛰는 종목들 체크한 뒤에 다시 종목들 매수하는 전략으로 갈 예정입니다.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월요일부터 전략 가도록 할게요. 월요일, 화요일 같이 묶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날은 어느 정도 일부 종목들을 그 매수해놓고 차익 실현 매물들을 저도 같이 떠나보내는, 그래서 등락폭을 좀 이용하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단타 단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수요일. 수요일 같은 경우는 미리 목요일장 차익 실현 매물들 나올 거 예상하고, 그 다음 등락폭 커질 거 예상해서 저는 미리 익절들을 해놓는 타이밍이 좀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 현금 확보, 저는 40% 이상 현금 확보 해놓습니다. 웬만한 단타 단기, 그 다음에 스캘핑 종목들, 종가 베팅 종목들 다 이익 실현 해놓고 현금 확보 미리 해놓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그럴 때 그냥 차라리 스캘핑을 하지 종목들을 많이 보진 않습니다. 미리 종목들을 끌고 가진 않아요. 스윙 중장기 종목들 아닌 이상. 그래서 현금 확보 40%까지 해놓는다. 그 다음에 목요일장, 그 다음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등락폭 굉장히 커질 거 예상을 해서 미리 종목들 매수해놓고 대기해놓자. 그래서 목요일장은 오후 2시에 매수 포지션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장은 일단은 아까도 봤다시피 그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이 조금 있는 상태예요. 그 미리 얘기 나와 있는 것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등락폭이 엄청 커지기보다는 등락폭이 적당히 좀 있으면서 조금 아쉬운 느낌들이 쭉 받아줄 수도 있어요. 금요일장이기 때문에 조금 다가오는 것들에서도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 저는 금요일장에서는 매수 포지션 잡아주는 종목들 한해서 일단은 전략을 좀 세우게 되면, 이때 매수하더라도 미리 한 20% 정도로 매수 한번 들어가 보는 전략을 잡고, 그 다음에 금요일장은 나머지 흐름들 보고 금요일 오후장에서 2시에 나머지 비중 다시 매수 들어가는 포지션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전략을 이렇게 잡아놨냐고 한다면, 일단은 목요일 그 옵션 만기일 때문에 오후 2시에 매수 포지션 잡아서 일단은 20% 정도 매수를 해놓고, 그 다음에 금요일 오후 2시에 다시 들어간 이유는 금요일 오후장 또 2시쯤 되면은 또 좋은 종목들이 다시 또 올라와요. 차익 실현 매물들 나왔다가 다시 매수해주는 포지션. 그래서
차익 실현 매물도 나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포지션이 목금 겹쳐져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매수 잡아서 20% 비중을 맞춰주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현금 확보해놨던 거는 제가 그만큼 또 운영할 수 있는 그 포지션들에 한해서요. 우리 초보, 중수, 고수분들은 내가 운영할 수 있는 단타, 단기, 그다음 종가 웨이팅, 스캘핑 비중에 한해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조금 종목들이 좀 재미나게 좀 움직여 줄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증시 자체 전망을 보면은 뭐 나쁘지 않다. 오히려 좀 더 재밌게 매매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번 주랑 느낌이 비슷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이번 주도 잘 대응을 해서 좀 수익으로 잘 마감을 하시길 바라고, 끝으로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